네, 안녕하세요. 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유통 음식료 업종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앞에 두 연사분께서 주로 이제 AX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를 좀 돌아보고 이제 하반기랑 내년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매크로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표는 크게 지난 상반기에 대한 리뷰 그리고 좀 앞으로를 좀 어떻게 보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를 좀 돌아보면은요. 사실 워낙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임금 인상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 확대 이런 기대감이 좀 컸고요. 그걸로 인한 이제 가계 소득 효과가 실질적으로 좀 발생을 했고 또 뭐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이 강력하게 좀 오르면서 자산 효과를 일으켰고 이 부분이 전체 내수 소매 판매를 크게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기준선을 계속 상회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데이터인데요. 전월 대비 흐름이 지금 25년 한 3분기, 4분기부터 굉장히 강하게 유례 없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 대표 업종인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좀 뭐 100포인트 근처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106에서 107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고 사실 110포인트 근처에 오면 주요 유통업체들이 이제 매출 흐름 자체가 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좀 호황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통업체 중에서는 당연히 백화점의 수혜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이커머스 채널보다도 백화점 업체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소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의류와 잡화 중심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출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난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흐름 속에서도 명품과 이제 중고가 상품의 판매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내년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상당 부분 받게 돼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연간으로 거의 600조 원이 넘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는데 10% 정도 성과급이 나온다고 하면 60조 원이고 세금을 제외하게 되면 30조 원 정도가 지금 가계에 어떻게 보면 세후 수입으로 내년에 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어떤 백화점 업체들의 실적 가시성을 좀 높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백화점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백화점 기준점 성장률이 10%를 상회하고 외국인 매출 비중도 7에서 8%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제외한 숫자인데 전 거의 한 7% YY 성장률 7%까지 올라온 걸 보실 수 있고 백화점은 지금 20%가 2분기에는 좀 넘었던 그런 숫자들이 나왔었습니다. 상품군별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해외 명품이 좀 성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저희 키움증권에서는 그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을 올해 모두 두 자릿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세계가 그 명품 쪽에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이제 주요 점포의 리뉴얼로 인해서 매출에 좀 기저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점이라든지 강남점, 이제 센텀점 등이 좀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저 효과와 투자 효과가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좀 높게 나타날 거로 보고 있고 27년에도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좀 높은 성장률이 일단은 좀 가시성이 있지 않나. 하반기는 좀 저희가 낮춰놔서 이제 한 자릿수 성장을 보고 있는데 수출 경기가 이제 얼마나 호조인 상태를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저 숫자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을 좀 보면 그 할인점의 경우는 홈플러스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내수 소비 경기에 호조에 따른 수혜가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백화점보다 민감도가 낮고 또 이제 이 필수품을 주로 판매하는 유통 매장인데 이번 최근에 몇 차례 그 소비 쿠폰 사용처에서 좀 제외가 되면서 피해를 본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홈플러스는 최근에 37개점 폐점을 확정을 했고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 언론에서 시시각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매장 수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매장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이 2천억 원을 현재 지금 뭐 언론에서는 확보한 걸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제 다시 회생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것 때문에 이마트, 롯데마트가 좀 반사수혜를 좀 볼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홈플러스의 경쟁점이 없는 로케이션에서도 이제 폐점이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같은 다른 유통업체, 뭐 슈퍼마켓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점유율이 옮겨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점은 확실히 백화점보다는 매출 성장의 강도가 약하다는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홈플러스 점포 수는 사실 작년 상반기 말만 해도 126점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67점까지는 이제 확실히 좀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 저 67점 자체 마저도 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도 내수 소비 호조에 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까지는 사실 다이소, 무인점포,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이런 근거리 상권에서 다른 업체와의 좀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점포 순중을 좀 많이 자제했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 관계에서 봤을 때 그 세븐일레븐이 이제 적자가 굉장히 좀 심해지면서 3년간 이제 3,000점 이상의 부진점을 좀 폐점을 하다 보니 주로 이제 점포를 없애지 않았던 탑2 업체들은 좀 반사 수혜를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점 성장률이 최근에는 한 자릿수 중반을 상회하는 흐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부진 점포, 자사 부진 점포들도 좀 개선했던 부분들이 점포 믹스 개선에도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뭐 백화점보단 좀 낮지만 홈플러스 사태가 있었던 할인점보다는 좀 높은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점포 수가 사실 그동안 항상 한 2년도까지는 매년 한 5% 정도의 이제 시장 점포 수 성장률이 최소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서 뭐 이제 세븐일레븐 여파도 있고 탑2 업체들도 이제 점포 외연의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좀 주력하면서 성장률이 좀 많이 둔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는 성장세가 예년보다 많이 둔화됐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봐도 23년 12%에서 작년에는 5% 수준으로 둔화가 됐고요. 물론 가장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쿠팡의 어떤 개인정 물출 사건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이커머스의 시장 침투율이 어느 정도 좀 성숙기에 다다랐다. 그래서 성장세가 예전처럼 이제 두 자릿수를 나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는 이제 식품이 그나마 좀 성장률이 높았었는데 식품조차도 최근에는 조금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자체적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회사는 2분기에 그래도 9에서 10% 정도의 성장률로 좀 회복을 할 것을 보고 있고 최근에 결제액과 MAU도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탈팡의 가속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이버도 이제 쿠팡의 물류 인프라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배송 서비스 강화하고 있고 별도 스토어 앱을 출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쿠팡 반사 수혜가 있었던 영향으로 스마트 스토어의 성장률이 좀 더 강하게 회복이 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동안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버티컬들은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C커머스랑은 조금 대비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C커머스 쪽은 최근에 이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버티컬들은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C커머스와 버티컬에서 다루는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패션이나 액세서리, 뭐 자동차 용품,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상품군을 다루는데 이제 C커머스는 워낙 이제 그 초저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세그먼트가 좀 제한된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가성비 측면의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이슈로 좀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보고 있고요. 버티컬 쪽은 반면에 아직은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배달 음식 쪽은 이제 배민이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츠가 계속 점유율을 확대했고, 사실 그 딜리버리 히어로 그 거래액 데이터를 보면 좀 거래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계속 쿠팡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데이터로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앞으로의 좀 산업을 좀 어떻게 보는지를 좀 저희 정리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그 소비가 양극화되면서 백화점은 이제 경기 호황 국면에서 이제 호황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좀 중기적인 퀘스천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좀 필수 소비재 중심 유통업체들은 이 점점 더 이제 가성비 경쟁이 심화되는, 그래서 가성비를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채널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좀 그런 양상을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 개의 키워드를 좀 뽑아봤고요. 저희가 백화점은 이제 코스피 상승 추세 지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국내 주요 대기업이 실적이 당연히 좋다는 얘기고, 동시에 이제 자산 효과가 가계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가계의 어떤 소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저 두 가지가 팽창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담보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과거 이제 IMF 이후에 백화점 시장 성장률이 10% 상회했던 구간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최소 2배 이상 상승을 했었고, 상승 이후에는 이제 한두 개 정도 분기 후행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거의 110포인트 수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조건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저희는 일단 성장세는 지속이 될 거다, 높은 성장세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주가 지수가 9,000포인트 돌파했다가 뭐 7,000포인트 하회하면서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이게 과연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가 변하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의 추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자산 효과가 이제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내년 1분기 이제 인센티브 집행을 앞두고 4분기부터 이제 선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에 저희는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는 데이터를 보시면 이번까지 한 다섯 번 정도의 이제 두 자릿수 성장 구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가 리바운드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성장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사이클은 이제 그냥 수출 자체가 이제 반도체가 이제 AI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보면서 수출 자체가 좋으면서 좀 높은 성장세가 나왔던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보시면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차트만 뭐 간단히 좀 보시면 00년대 초반에 사실 이제 코스피가 피크를 좀 보였거든요. 근데 앞서 보셨던 그 데이터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00년대 한 3분기까지는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이 나왔었습니다. 2011년도도 보시면 2011년 한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코스피 지수가 강했는데 3분기까지는 백화점 시장 성장세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주식 시장의 센티먼트가 보통 이제 대중 소비의 센티먼트를 좀 선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시차는 좀 발생을 할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케이스에서도 뭐 20년에서 22년, 25년 이후의 케이스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이제 시장의 조정이 좀 여러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테크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뭐 이제 반도체 업황이 피크아웃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 주가 변동성을 좀 확대한다, 이런 좀 노이즈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 조정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이제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지는 조금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데이터들이 크게 무너지는 내수 소비 관련된 데이터들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외국인 비중입니다. 뭐 지금 매출 비중이 한 8%대까지 좀 올라온 상태인데요.
사실 작년부터 이제 K 콘텐츠의 어떤 인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좀 더 외국인 관광객 성장률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지금 원화가 워낙 이제 주요 송화 대비 약세고요. 뭐 중국인들 관광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게 중국 현지보다 뭐 1, 20%더 저렴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구매력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중일 정치적 갈등이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한일령이 이제 구체화됐는데 작년 12월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급감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일본 백화점 업체들은 전체 매출의 한 14% 정도가 이제 외국인이고 그 중에 60% 정도가 이제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8%에서 9% 정도가 중국인이 차지하는데 그 중국인 매출이 지금 거의 40%대 역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 사실 쇼핑을 만약에 이제 중국인들이 해외에 가서 한다고 하면 일본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이제 근거리에서는 이제 한국하고 홍콩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국 백화점이 좀 많이 흡수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명동, 부산 이런 쪽의 외국인 매출이 굉장히 세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동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매출 비중이 20%가 넘는 이제 로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뭐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언론 보도 자료 보면 지금 3사가 다 상반기 세 자릿수 성장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환율도 지금 엔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화 대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위안화가 제일 셌고, 뭐 달러나 유로도 굉장히 강세여서 한국을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지갑을 쉽게 열 수 있는 상황이고, 중국인 인바운드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5월에 한 48만 명, 6월도 비슷하게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게 이제 근거리 국가 뭐 홍콩, 마카오, 한국, 태국 등으로 좀 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국은 이제 작년에 안전 이슈 때문에 좀 베이스가 낮아서 증감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고요. 한국이 이제 중국 본토와 관련된 다른 국가들 외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크게 좀 올라오는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증감률로 봐도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백화점에 좀 수혜로 작동을 해서 저희 정치적 갈등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년 정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좀 불거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27년까지도 충분히 좀 재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이 필수 소비재 유통의 성장 주도권이 이커머스에서 이제 가성비 채널로 이동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빅2 이제 소비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고요. 워낙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커머스가 이미 좀 침투율이 많이 올라와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었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 이하의 어떤 구매력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채널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이고, 사실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마켓들이 판관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는 업태 존립까지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쿠팡, 아마존, 알리바바 전부 성장률이 좀 많이 둔화됐고 있고요. CPI는 사실 이제 21, 22 코로나 때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지금도 이제 금리를 세게 내리지 어려울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리 상권에서 뭐 다이소, 무인점포,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전통적으로 이제 가성비 채널이라 볼 수 있는 이제 코스트코가 굉장히 좀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달러샵이나 TJX 이런 채널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한국이랑 미국보다 소비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이제 간식점이라는 새 업태가 할인점과 TT 채널의 점유율을 갖고 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점하고 TT 채널은 거의 지금 10%대의 역신장을 할 정도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보시면은 뭐 한국은 뭐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코스트코가 계속해서 성장률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작년에 중국 직접 가서 매대를 좀 보고 왔는데 굉장히 재고 자산 회전에 강점을 둔 업태가 이 간식점입니다. 그래서 판관 비율 자체가 한 자릿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 1, 2등 업체가 매대를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 저는 요새 이제 유통 쪽에서 굉장히 좀 빠르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좀 비슷한 업태들이
한국에서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저희가 좀 중기적으로 이쪽 필수 소비재 쪽 채널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뭐 추가로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Q&A 때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